나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장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자는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그날 나는 무죄였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증거는 완벽했으니까. 그 증거는 내 책상에서 발견된 가짜 장부였다. 사장이 내 손에 쥐어준 그 장부는 내가 회사에 $420만 빼돌린 증거로 위장되어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이건 함정입니다. 누군가 날 팔아넘겼어. 하지만 웃음소리만 터져나왔다. 그 웃음 속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 아저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젊은이. 하지만 조심해. 열쇠는 문을 열지만 지옥도 열 수 있으니까. 그 열쇠는 오래된 노쇠로 된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 손에 쥔이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서울의 밤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유리창에 번져서 내 얼굴을 일그러뜨린 괴물처럼 보이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나는 중얼거렸다. 청소부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다. 항상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왜 나에게? 왜 하필 그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빈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여자친구 지은이는 어제 떠났다. 너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회사에서 쫓겨난 내가 우리 미래를 망쳤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열쇠를 내려다봤다. 문득 회사 사무실이 떠올랐다. 그 건물 지하에 사장실 옆에 숨겨진 작은 창고. 청소부 아저씨가 가끔 그곳을 청소하던 게 생각났다. 설마. 다음 날 새벽 나는 회사로 돌아갔다. 보안 요원이 나를 막았지만 나는 잊어버린 물건이라고 둘러댔다. 다행히 새벽이라 사람도 적었다. 지하 창고 문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열쇠를 꽂아 돌리자 삐그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쪽은 먼지 쌓인 선반과 오래된 가구들. 구석에 벽장처럼 생긴 금고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열쇠가 맞을까? 딸깍 소리.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빛나는 금괴 몇 개 그리고 USB 드라이브 하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었다. 가까운 카페로 가서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열리자 내 눈이 커졌다. 회사의 회계장부 진짜 장부였다. 거기엔 사장 김태준의 이름이 수십 번 새겨져 있었다. $420만. 그 돈은 회사의 해외 투자 자금이었고 김태준이 빼돌린 것이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그의 서명까지. 이 새끼. 날 팔아넘겼어. 분노가 치밀었다. 김태준은 내 대학 선배이자 멘토였다. 내가 입사할 때부터 너는 내 동생 같아 라고 하며 챙겨줬다. 그런데 왜? 나는 장부를 스크린샷 찍으며 생각했다. 이 돈의 출처는? 파일 끝에 메모가 있었다. 프로젝트 X 가족을 위한 희생 가족. 김태준의 딸, 은비. 그녀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돈은 병원비로?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 그는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경찰에 신고. 아니, 그건 너무 단순하다. 김태준은 정치인 아들,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연결된 놈이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돌아와.
내가 증거를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늦었어. 이제 내 문제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내 마음처럼 흔들렸다. 한국의 밤은 항상 저양. 성공한 척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나는 김태준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소셜미디어, 회사 내부 채팅 로그. 거기엔 그의 딸 은비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은비 수술비 모으는 중, 하지만 그 돈은 회사의 것이었다. 그는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 해외 펀드를 빼돌렸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해자였다. 다음 날,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김태준이 나올 때를. 그는 검은 벤츠를 타고 나왔다. 여전한 그 미소. 태준 형, 나는 소리쳤다. 그는 멈칫하더니 웃었다. 너, 아직도 여기서 뭐해? 나는 열쇠를 쥔 손을 주머니에 숨기며 다가갔다. 형, 이야기 좀 해요. 그 돈 이은비 씨를 위한 거였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게임이 시작됐다. 나는 그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빈 회의실에서 나는 USB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그는 물었다. 형의 비밀 장부,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짜야. 내가 조작한 거지?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형, 나 믿어요. 이 열쇠, 청소부 아저씨가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태준의 눈이 커졌다. 청소부. 그 노인네가? 젠장, 그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건 내 가족의 비밀이야. 그는 문을 잠그고 나를 노려봤다. 은비는 죽어가고 있어? 그 돈 없인 수술 못해. 내가 이해할 수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직장 잃은 사람들, 그들은요? 형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분노에서 후회. 미안해, 동생.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이제 내 차례야.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끝장이야. 나는 웃었다. 형, 아직 모르죠? 이 USB는 클라우드에 백업됐어요. 그리고 더 큰 비밀이 있어요. 나는 창고의 금고 사진을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한국 기업 문화처럼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숨긴 채 그는 말했다. 좋아, 거래하자. 돈의 절반을 주마. 210만 달러.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 변했네. 옛날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회의실을 나와 한강 다리로 갔다. 바람이 불어왔다. 열쇠를 쥔 손이 떨렸다. 복수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시작은 됐다. 김태준의 비밀은 빙산의 일각. 그 돈의 진짜 출처는? 프로젝트 X, 그것은 회사의 불법 로비 자금이었다. 정치인들과의 연결.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그는 치러야 했다. 김태준의 제안을 거절한 후 나는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회사 동료들의 연락을 차단했다. 지은이는 여전히 침묵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그녀를 이해했다.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우리는 안정된 직장과 결혼을 꿈꿨다. 그런데 이제
나는 범죄자처럼 살고 있었다. USB 파일을 분석하며 나는 밤을 지새웠다. 프로젝트 X는 5년 전부터 시작된 회사의 비밀 프로젝트였다. 김태준이 주도한 해외 펀드 세탁. 돈은 중국과 일본의 투자자들로부터 왔지만 실제로는 서울의 부동산 로비에 쓰였다. 그의 아버지, 전 국회의원 김영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그 메모의 의미가 이제 이해됐다. 김태준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거다. 나는 청소부 아저씨를 찾아 나섰다. 회사 근처 공원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저씨, 왜 저한테 열쇠를? 그는 웃었다. 너처럼 젊은 놈이 희생되는 꼴을 못 봐서. 나도 20년 전 비슷한 일로 가족을 잃었어. 그의 이름은 박만수. 과거 회사 회계팀장이었다. 김태준의 아버지에게 배신당해 청소부로 전락했다. 그 열쇠는 김가문의 비밀 상자 열쇠야. 내가 쓰면 좋을 거라 봤지? 박만수 아저씨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 김태준의 딸 은비는 실제로 암 환자였다. 하지만 수술비는 이미 충분했다. 그 돈은 은비의 치료가 아니라 김영호의 재판 비용이었다. 전 국회의원은 뇌물수수로 재판 중 420만 달러는 그 변호사 비용과 증인 매수 자금. 김태준은 아버지를 구하려고 내 목을 배려했어. 아저씨의 말에 내 분노가 끓었다. 나는 복수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언론에 유출. 하지만 직접. 아니, 중간자를 써야 했다. 나는 옛 동료, 기자 지망생 민준을 찾았다. 대학 때부터 친구였다. 민준아, 큰 특종이야. 하지만 위험해. 그는 망설였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복수. 그건 너를 더 망가뜨릴 뿐이야. 하지만 그는 받아들였다. 좋아,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해. 민준과 함께 우리는 자료를 정리했다. 김태준의 이메일, 은행 기록. 거기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지은이의 이름. 그녀가 김태준의 비서로 돈 거래를 도왔다는 기록. 이게. 지은이,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은이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김태준과 함께했다. 그녀의 메시지, 태준 오빠, 오늘 거래 끝났어요. 은비 언니 걱정 마세요. 배신의 칼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여전한 미소로 왔다. 왜 불러? 나는 물었다. 너, 김태준과. 그 돈에 관여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태준 오빠가 부탁해서. 나는 소리쳤다. 부탁. 내가 날 버린 이유가 그거였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은비 언니가 죽을 것 같아서. 너는 이해 못할 거야.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한국 드라마처럼 사랑과 배신이 뒤엉킨.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넌 이제 내 적이야. 나는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한강에 섰다. 물소리가 나를 유혹했다. 끝내자. 하지만 박만수 아저씨의 전화가 왔다. 포기마. 김태준이 움직이고 있어? 내 동료들을 협박해. 다음 날 민준이 사라졌다. 그의 집은 텅 비었다. 김태준의 집. 나는 분노로 미쳤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이지 않았다. 나는 김태준의 집으로 갔다. 강남 고급 아파트. 경비를 뚫고 은비의 방창문을 통해 들여다봤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불쌍한 아이. 하지만 그 불쌍함이 내 분노를 더 키웠다. 나는 김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을 풀어. 아니면 모든 게 폭로돼. 그는 답했다. 좋아, 만나자. 내일. 회사 옥상. 긴장된 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나를 내려다봤다.
복수의 맛은 달콤했지만 쓰디썼다. 회사 옥상에서의 만남은 폭풍 같았다. 김태준은 검은 코트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를 흩뜨렸다. 민주는 풀었어. 안전한 곳에 그는 말했다. 나는 믿지 않았다. 증거 보여. 그는 핸드폰을 던졌다. 민준의 사진, 살아있는 모습.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모든 증거를 지워. 은비를 위해. 나는 웃었다. 은비. 그 아이는 이미 포기했어. 내 아버지의 재판 때문에 그의 눈이 번뜩였다. 너, 그걸 어떻게? 나는 USB를 흔들었다. 박만수 아저씨 덕분이야. 그는 내 가족의 비밀을 모두 알아. 김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 노인네? 아직도 살아 있었나? 젠장, 그놈 때문에 내 삶이. 그는 말을 멈췄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고백이었다. 김태준은 털어놨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국회에서 뇌물받고 가족을 망쳤지? 은비의 병은 스트레스 때문이야. 나는 그냥 구하려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의 가부장제,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사는 아들. 나는 공감했다. 나도 아버지를 일찍 잃었다. 하지만 형, 왜 나를 희생양으로?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제일 약했으니까. 외로운 놈, 지은이와도 헤어질 뻔한. 미안해. 그 사과는 진심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말했다. 거래는 없어? 언론에 터뜨릴 거야. 그는 웃었다. 그럼 너도 끝이야. 내 변호사는 최고야. 너는 범죄자 신세돼. 옥상을 내려오며 나는 결심했다. 법정 싸움은 피하자. 더 더러운 방법으로. 나는 해커 친구, 온라인에서 만난 섀도우를 불렀다. 김태준의 모든 계좌 해킹해. 돈을 동결시켜. 섀도우는 웃었다. 위험한데? 경찰이 올 수 있어. 하지만 그는 했다. 다음 날 김태준의 은행 앱이 마비됐다. 그의 전화가 왔다. 이 새끼. 내 지디지. 나는 침묵했다. 복수의 쾌감. 하지만 지은이의 연락이 왔다. 은비가 자살 시도했어. 내 탓이야. 내 심장이 아팠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은비는 ICU에 있었다. 창밖으로 그녀의 창백한 얼굴. 김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봤어. 내 복수가 뭘 만들었는지. 그는 울었다. 은비는 무죄야. 제발, 그만해.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가족을 파괴한다. 한국 사회처럼 한 사람의 잘못이 모두를 삼킨다. 나는 말했다. 하나의 기회. 아버지의 재판에서 진실을 말해. 뇌물을 인정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가족이 끝장이야. 우리는 대치했다. 병원 복도, 간호사들의 시선 속에. 민준이 돌아왔다. 특종 준비됐어. 하지만 이게 맞아?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맞아. 정의는 없어. 복수만 있어. 우리는 기사를 썼다. 익명으로.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대형 IT 회사 사장, 자금 유용 의혹 주가가 폭락했다. 김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야. 증거는 조작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지은이를 다시 만났다. 왜 그랬어? 그녀는 울었다. 태준 오빠가 강요했어? 나도 피해자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믿고 싶었다. 키스. 하지만 그건 독이었다. 그녀는 김태준의 스파이였다. 내 계획을 빼돌리려 한 거. 이 배신의 연쇄. 나는 그녀를 밀쳤다. 나가.
영원히. 밤, 나는 박만수 아저씨를 만났다. 아저씨, 이 복수가 끝날까요? 그는 한숨 쉬었다. 끝나지 않아. 복수는 원을 그려 그의 말처럼 김태준의 반격이 시작됐다. 내 집에 괴한들이 왔다. 김 사장님 메시지야. 포기해. 나는 도망쳤다. 서울의 골목, 비가 내리는 밤, 이제 사냥감이 됐다. 괴한들로부터 도망친 후 나는 쇄도우의 도움을 받아 지하 벙커 같은 모텔로 숨었다. 모텔 TV에서는 뉴스가 흘렀다. 김태준 사장, 자금 유용 혐의로 검찰 출석,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지친 눈빛. 나는 웃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지은이의 전화. 은비가 죽었어. 내 복수 때문에.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김태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너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미안해. 하지만 그는 나를 때렸다.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미안. 내가 은비를 죽였어. 그녀는 내 이름 부르며 갔어. 그 오빠가 왜 이라고. 거짓말. 하지만 아픔은 진짜였다. 경찰이 왔다. 김태준의 고발로 내가 증거 조작 혐의를 받았다. 너, 그 USB는 가짜야. 내 해킹짓. 그는 웃었다. 그의 변호사가 최고였다. 나는 구치소로 끌려갔다. 감방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삼켰다. 박만수 아저씨가 면회왔다. 버티라. 진실은 드러난다. 그는 작은 노트를 줬다. 김영호의 재판 기록. 거기엔 김태준의 서명이 있었다. 뇌물 전달자. 나는 감방에서 계획을 세웠다. 재판날 모든 걸 폭로. 하지만 김태준은 먼저 움직였다. 지은이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나를 협박했어요. 증거를 조작했어요. 그녀의 증언은 날 무너뜨렸다. 배신의 절정. 나는 소리쳤다. 거짓말. 너도 공범이야.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중재했다. 조용히. 재판 중 트위스트가 터졌다. 박만수 아저씨가 증인석에 섰다. 나는 김태준의 과거 회계팀장입니다. 이 서류는 그의 범죄 증거. 그는 김영호의 뇌물 장부를 내밀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저씨, 왜? 그는 중얼거렸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망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김태준은 무너졌다. 좋아, 인정할게. 돈은 아버지 재판비였어. 하지만 은비는 진짜로 아팠어. 그는 울었다. 법정 안, 기자들의 플래시. 한국 사회의 스캔들. 나는 자유가 됐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지은이는 도망쳤다. 그녀의 최종 메시지, 미안. 나도 복수의 희생양이었어. 나는 회사를 다시 찾았다. 직원들이 환영했다. 감사해. 내 덕에 살았어. 하지만 나는 사표를 냈다. 이제 끝났어. 김태준은 감옥으로 갔다. 그의 아버지도. 하지만 트위스트, 은비의 일기. 그녀가 남긴 것. 아빠는 나를 구하려 했어? 하지만 그 오빠, 나를 해친 건 용서 못해. 그녀는 자살한 게 아니라 약을 과다 복용. 내 복수가 그녀를 압박했다. 나는 갈등했다. 내가 옳았나? 복수는 정의인가? 한국의 밤, 나는 한강에 섰다. 물결이 속삭였다. 포기해. 자유가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갇혀 있었다. 직장 없이, 지은이 없이 박만수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그의 집, 오래된 한옥. 이제 뭐 할 거냐? 그는 차를 따랐다.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복수가 빈 껍데기예요. 그는 웃었다.
그게 복수의 본 모습.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의미 있어? 김가문의 악순환을 끊었어.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회사 비리를 파헤치는 일, 하지만 밤마다 악몽. 은비의 얼굴, 김태준의 눈물. 지은이를 찾았다. 그녀는 지방으로 도망쳤다. 작은 마을 카페에서 일했다.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용서받고 싶어. 아니, 용서해달라고. 그녀는 울었다. 나도. 태준 오빠를 사랑했어. 하지만 너를 배신한 건 후회해. 우리는 키스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었다. 끝. 그녀는 말했다. 이제 각자 가자. 복수의 상처는 아물지 않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민준의 특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말했다. 너 덕에 기자 됐어? 고마워.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김태준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동생, 미안해. 은비의 죽음은 내 탓이야. 내 복수는 나를 깨웠어. 출소하면 회사를 돌려줄게. 나는 찢었다. 돌려줄. 이미 망했다. 주주들이 떠났다. 한국 경제의 잔인함. 최종 트위스트, 박만수 아저씨의 비밀. 그는 김태준의 친부가 아니었다. DNA 테스트. 그는 그냥 복수자. 내 딸을 김영호가 죽였어. 뇌물 스캔들로 그의 딸은 자살. 나처럼. 복수의 원나는 충격받았다. 아저씨, 그럼 저는? 도구였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선택한 거야. 나는 한강다리에서 열쇠를 던졌다. 물속으로. 420만 달러의 비밀은 끝났다. 하지만 논쟁은 남았다. 내가 정의의 사도인가, 파괴자인가? 한국 사회는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 작은 스타트업. 안정적이지 않지만 자유로웠다. 김태준은 출소했다. 뉴스에서 봤다. 전 사장, 자서전 출간, 배신의 대가.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실수였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 한 건 후회 안 해. 그의 말에 시청자들이 분열됐다. 용서해야 ABS 벌 받아야. 나처럼 세상이 갈라졌다. 나는 지은이를 다시 만났다. 우연히 지하철에서. 그녀는 웃었다. 잘 지내.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결혼했어. 평범한 남자. 그녀의 말에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속은 아팠다. 행복해. 그래. 내 덕에 깨달았어. 복수는 사랑을 죽여. 박만수 아저씨는 병들었다. 나는 병원을 찾았다. 아저씨, 감사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너, 이제 자유로워. 그 열쇠처럼. 그는 돌아가기 전 말했다. 은비의 묘에 가봐. 내 이름 새겨놨어. 나는 갔다. 작은 묘비. 은비를 위한 복수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나를 용서한 건가? 최종 결말, 나는 김태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형 왜. 그는 늙어 보였다. 동생,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해. 은비는 내 탓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그는 돈을 돌려줬다. 남은 100만 달러. 이걸로 새 삶을. 나는 받지 않았다. 형, 우리 다 잘못됐어. 우리는 포옹했다. 한국식 화해. 아니, 그냥 생존. 나는 한강을 걸었다. 태양이 떴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독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 나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당신이 판단해.